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지난번에는 한국의 집과 사생활이라는 주제로 시대의 변화에 대해 우리의 주거 문화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겪는 또 다른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된 질문이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직장의 시대가 끝난 오늘날,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질문은 톨스토이의 작품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의 제목을 변형한 것이죠. 그럼 먼저 직장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직장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에서 직장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 지금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한국인이 곧 베이비붐 세대다라고 말해도 크게 과장이 아닐 정도로 한국인의 상당수가 이 베이비붐 세대에 속합니다. 지금도 이들의 소비와 취향이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래서 거꾸로 말해보면 한국인이 직장의 시대를 살았다라는 말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직장에 매여서 오직 직장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앞으로 회사에서 은퇴하여 살아갈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직장의 시대가 끝났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오늘날 평생 직장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그럴듯했던 과거에는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일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평생 나를 지켜줄 어떤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회사가 망하는 것이 곧 내가 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의 어떤 구식 회사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라는 것은 단순히 월급 주니까 월급 받는 것만큼 일하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평생 직장의 개념은 끝났습니다. 직장의 의미는 크게 바뀌었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직장도 이젠 평생 나를 지켜주고 평생 내가 지켜나가야 할 테두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줄 건 줘야 되지만 받을 건 또 받아야 되는 그냥 계약의 장소일 뿐이죠. 마지막으로 그 직장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런 추세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테일러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쓴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그 내용을 소개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가면 테일러 피어슨이 말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해서 어딘가에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여러분의 기대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세상이 연결되고 국제화되면서 경쟁이 너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말하면 이런 직업의 종말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에서 테일러 피어슨이 강조한 것은 지금은 창업가의 시대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조금 다른 것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제가 직장의 시대라고 불렀던 한국의 과거는 수출형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고도 성장하는 시대,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때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회사들과 아, 돈이 많이 있는 서울로 모여드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노년층,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에 해당하는 그분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못 배웠어요.
그렇지만 자식들은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바로 회사에 취직을 시켰죠. 그리고 지금의 노년층들은 사실은 원래는 지방에 사시던 분이 많았는데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신 분이었는데요. 사람이 모여드는 서울에서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하면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걸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 취직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평생의 걱정은 끝났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직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국민이 내 절반이 사는 이런 수도권이라는 것은, 그리고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는 그보다도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는 이 수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뜨내기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던 거죠. 한국인은 무엇으로 살았는가? 바로 직장으로 살았고, 부동산으로 살았고, 돈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지 않냐? 뭐가 바뀌었냐? 물론 직장도 부동산도 돈도 다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은퇴의 시대, 평생 직장의 어떤 개념이 깨어진 시대,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 존재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과거만큼 그것들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그 이면을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체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괜히 추상적이고 무슨 윤리적인 말인 것 같은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의 개념이 깨지고 회사가 나를 지켜줄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닐 때 이 공동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줄 공동체가 약해지면, 그리고 우리를 그것을 순수히 돈으로 메꾸려고 하면 효율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나이 들고 스마트폰도 못 쓸 정도로 시대에 뒤진 노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노인이 매를 왜 울어요?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돈으로만 이 자신의 공동체의 부재를 메꾸려고 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돈이 엄청나게 들거나 아예 한 방에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이 다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흔히 공기처럼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이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가지던 평생 직장의 개념이 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일본을 한번 보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하고 문화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몇십 년 먼저 저성장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본에서 한 10년간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제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크게 느꼈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일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한국의 특징이라고 말해야 될 그런 것들이더군요. 그건 바로 한국이 뜨내기들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향민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한국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자기가 태어나고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 지역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들, 딸과 자기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국수가게에 가고 자기가 산책하던 공원에서 어렸을 때 자식과 함께 시간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은 이런 데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다 지방에 가서,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가서 살거나 뭐 개발이니 뭐니 해서 다 밀어버렸으니까요. 일본도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비할 수 없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자기가 태어나고 그랬던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옛날 초등학교 동창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잘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살던 10년 동안에 제가 살던 그 일본의 그 사이타마현의 와코시라는 곳에서 역 앞에 라면 가게가 하나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그 동네에서는 큰 화제거리가 될 정도예요. 그렇다고 거기가 굉장히 시골도 아니거든요. 사이타마현 와코시는 동경 바로 바깥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에서 사람들이 계속 사는 곳은 한국에는 이미 그런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는데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신기한 구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 뜨내기들만 있으면 그 나무는 그저 그냥 돈으로만 따지고 아 예쁘다 뭐 이런 모양으로만 따질 물건이겠죠. 하지만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 나무와 관련된 기억이 있습니다. 라면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찻집도 마찬가지죠. 다 그 기억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계속 사는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근데 뜨내기들은 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는 나무고 가게는 가게죠. 이 가게 없애버리고 새 가게 들어오면 서비스 잘 주니까 더 좋죠. 그런데 이 정말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한국 사람도 나서 자란 곳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가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는 가게도 하나 없고 재개발로 건물도 모두 사라져서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향민인 겁니다. 그 고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 지역이 뭐 그 물에 가라앉지 않았다고 해도 혹은 북한에 있지 않다고 해도 가보면은 그 기억을 되살릴 만한 게 거의 없으니까요. 저는 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에 대해서 직접 생각을 해볼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녹음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는 표면적인 돈이나 지식 이상으로 결국은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가족이 없어지면 돈이나 지식 같은 게 갑자기 돌멩이처럼 가치가 없어집니다.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직장을 자기 공동체로 여기서 살았는데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직장이 그런 의미를 지금 잃어버리게 됐고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공동체를 재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가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족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가족 공동체를 되살리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공동체를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공동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너무 오랜간 무시되어졌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것 때문에 모두가 뿌리 없이 실향민처럼 살게 됐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한국에서는.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보통 사람에게 이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돈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 사교의 문제, 음식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그 공동체에 의존할 때 전혀 다른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외톨이가 되고 뜨내기가 되면 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직장을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문제를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사실은 그런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이런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공동체의 역할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요. 시대가 끝났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직장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왠지 이유 없이 불안하고 왠지 이유 없이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다고 할 때 제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건 바로 우리의 주거 문화, 즉 아파트입니다. 전 아파트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뜨내기라서 아파트가 좋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우리를 계속 뜨내기로 만들고 있는지 사실 그 두 개 다겠죠. 이 주거 문화가 우리의 삶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삶은
이런 주거 문화와 큰 관련을 가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반공동체적인 주거거든요. 아파트는 뜨내기들의 주거답게 거의 완벽하게 바깥으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주거라는 것은 이웃과 뭔가를 공유하는 데서 나옵니다. 요즘에 그 유명한 말 중에 공유경제라는 말이 있죠. 공유경제라는 게 결국은 뭔가를 공유함으로써 모두가 다 풍요로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주거도 뭔가를 공유함으로써 모두가 다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공공재를 늘리고 독점적 소유를 줄이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는 거리의 공간이 공유되고 그 거리의 정보가 자연스럽게 담장을 넘어서 들려오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도 알 수가 없어서 어떤 독거노인 같은 사람이 고독사를 해도 몇 달 동안 주변 사람이 모를 수도 있는 그런 게 아파트죠.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획일적으로 똑같이 살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또 소속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균일하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잘라서 나의 공동체로 삼아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파트 단지 사람 몽땅 다 내 친구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직장이 공동체 역할을 하던 직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런 시대에 아파트가 아름답고 멋지기만 한 걸까요? 이건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닐까요? 나이 드신 분들도 공동체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면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사는 게 불안하고 여유가 없죠. 공동체를 겪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공동체가 없다는 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흙수저들은 세상에 기댈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죠. 근데 이런 게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한국의 기성세대가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한국의 지역 공동체를 다 파괴하고 한국을 아파트로 채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